안녕하세요. 저는 장곡중학교 2학년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이혜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이들과 진행했던 수업 사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면요. 저는 티처블 머신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간단하게 인공지능을 체험하고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 2차 시 때 이제 티처블 머신을 사용을 하고 3차 시 때 데이터 평형성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수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시간에서 이제 동기유발을 할 때는 친구들이랑 노래를 듣다가 이 노래를 몰랐을 때 어떻게 찾았는지, 혹은 주변에 귀여운 캐릭터 같은 걸 봤는데 캐릭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을 때 어떻게 찾았는지 이런 거를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대답을 보통은 그냥 지나갔어요. 나중에 생각나니까 기억이 안 났어요. 이렇게도 대답을 하지만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네이버 어플을 켜서 음악을 검색했어요 라든지 렌즈를 사용해서 캐릭터를 찾아봤어요 라고 이제 정답에 가까운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대답을 주로 이제 좀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여는 질문 1에 있었던 경험을 이제 여는 질문 2에서 해보는 건데 제가 학습지에 올려놓은 사진들은 이미지 카드로 만드셔서 아이들이 그 이미지로 사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진으로 받아서 핸드폰을 미리 받아가지고 핸드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네이버에 있는 렌즈를 사용해서 하는 거를 더 선호하거든요. 렌즈를 사용해서 사진을 찍고 이 과일이 뭔지, 과일의 이름이랑 과일의 특징을 찾아보게 해서 컴퓨터 비전을 경험해 볼 수 있게끔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목표를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둔 프로그램을 보여줘서 지금 학습지에 배, 사과, 포도 샘플 사진이 있어요. 이 중에서 원하는 거 먼저 구별해 보겠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순서대로 사진을 이미지 카드로 이제 캠에다 비춰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조금 더 열의를 보이게 됩니다. 자, 먼저 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배움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학습은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어릴 때 사과랑 오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을 어떻게 하는 건지 생각해보게 먼저 유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대답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런 학습들이 있다라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대답하는 게 그때그때 달라서 아이들이 대답한 거랑 연관지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배웠다. 사과는 이러한 특징이 있어 라고 특징을 배우고 그 특징으로 사과를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엄마가 저게 사과야 이게 사과야 많은 사과를 보여주니 내가 스스로 사과를 구별할 수 있게 된 방법.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다양한 과일들의 비슷한 점끼리 모아보다 보니까 얘네는 같은 과일인가 보다 라고 내가 사과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는 배울 수 있다. 간단하게 아이들의 대답과 연관지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중학생쯤 되면은 이름 명칭만 보고도 조금 구별할 수가 있어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이 기계학습에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냐, 어떤 차이가 이름에서 느껴지냐라고 써서 아이들이 먼저 학습의 친근함을 느끼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PPT를 활용해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안내를 받은 이후에 아이들이 이 학습지 아랫부분에다가 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이 어떻게 다른 것 같은지 자신의 생각을 써보게 하는데요. 이때 조금 정답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조금 대답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도학습은 정답이 있다.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다. 엄마가 말해주는 게 정답이고 비지도학습에는 엄마가 없다.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거를 좀 캐치할 수 있도록 말해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이 샘플 사진배는 제가 해봤을 때 가장 좀 결과가 잘 나오는 사진으로 이제 샘플 사진을 넣었어요. 그래서 배를 처음에는 5장만 학습시키고 배를 잘 구별하는지 아이들에게 예측한 결과를 써보게 해요. 근데 애들도 학습 장수가 아까 사과랑 오렌지에 비해 작았기 때문에 엄청 잘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할 거라고 보통 예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결과는 거의 못하거든요. 예측을. 배로 정답을 끌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측을 할 때는 전체 배 사진을 학습시켰을 때를 예측해 보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 결과를 한번 써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학습시키실 때 좀 팁이 있다면 배 사진을 레이블을 나누실 때 2개로 나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배 1, 두 번째 배 2로 나누셔서 처음에 5장 학습시키는 건 배 1에 넣으시고 전체는 배 2에 넣으시고 실제로 배 1의 결과를 보고 싶을 때는 배 2를 사용 중지시키신 다음에 학습하게 하고 결과를 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를 보고 싶을 때는 배 1을 사용 중지시키시고 학습시킨 다음에 결과를 보시면 아이들이 계속해서 사진을 업로드하지 않아도 비교해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학습 데이터의 양이 중요하다. 많이 학습한 거를 좀 더 잘 구별한다 라는 걸 아이들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3번의 답을 한번 적어보게 해주시고 4번은 아이들이 사실 안 해도 실제로 실습을 안 해도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막상 해보면 조금 더 아이들이 체감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습을 시켰습니다. 마지막 학습에서 데이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적어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 이제 강화학습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과일이 오늘 우리가 한 5개만 있는 게 아닌데 세상의 모든 과일을 구별하고 싶을 때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좀 단순한 아이들은 다 학습시켜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똑똑한 친구들은 뭐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와요. 뭐 이렇게까지도 대답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대답들을 토대로 이제 강화학습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율주행이랑 알파고를 가지고 강화학습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사칙연산도 같이 예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처음에 배울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 못했는데 점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거의 틀리지 않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풀게 되지 않았냐. 컴퓨터도 똑같이 학습을 한다. 이게 강화학습이다. 처음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행을 잘 못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잘하고 알파고는 사람을 이길 정도로 바둑을 배웠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진행을 해주고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질문을 통해서 학습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질문은 학습 목표에 있는 것을 토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도학습이 뭔지, 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데이터가 왜 중요한 것 같은지를 아이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오늘 학습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차 시에서 데이터 평양성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3차 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할 때는요, 먼저 학습 목표를 이제 제시를 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데이터가 너무나 조금이면 혹은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을 하면 우리가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이게 데이터 평양성의 문제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진도를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동기유발로는 심심이 문제랑 이루다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심심이는 실제 사례를 넣었고 이루다는 이제 기사를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데이터 평양성에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보고 이제 질문 1, 생각하기 질문 1을 하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지 쓰라고 하면 애들이 잘 써요. 데이터 평양성 때문이라는 식의 대답을 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루다 심심이가 잘못 배웠을까?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을까를 예측해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모바일 기기를 나눠주셔서 데이터 평양성 때문에 사회적 이슈, 이루다와 심심이와 같았던 이슈가 있었는지 아이들이 한번 알아보게 해주시고 간단하게 적어보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없을 것 같은데 저희는 6조였는데 6조가 거의 다 다른 거를 찾아왔어요. 다른 이슈로. 근데 이제 반마다 다 다르지는 않아요. 그 6개 이슈가 1번도 똑같고 2번도 똑같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수업 시간 안에서는 좀 더 풍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영상을 이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영상은 이루다가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에 이런 편견을 없앴다에 대한 영상이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평양성 우리가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인식을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를 심심이랑 이루다를 가지고 개발자, 사용자, 사업주, 기업, 국가 이렇게 사업주랑 기업이랑 국가는 이제 같이 묶어서 3가지의 입장으로 아이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질의응답으로 서로 질문법을 통해서 이제 수업 진행을 조금 진행해 주시면 아이들이 자기 사례에다가 이걸 적용시켜서 개발자, 사용자, 국가의 입장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쓰는 게 조금 더 쉬워져요. 이거를 제가 처음에는 저도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고 얘들아 써봐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잘 못 쓰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선생님이 힌트를 줘야 이제 조금 유의미한 대답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발표를 하게 하면서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교사가 조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학습 정리를 해서 수업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의 대답을 전체 아이들이 공유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용을 하는데요. 핸드폰으로 아이들의 그 색지에다가 사인펜으로 적으면 좀 크게 잘 적혀져요.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바로 미러링으로 TV로 쏴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럼 조금 더 공유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시간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수업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국중학교 정보교사 EA 수업 나눔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